오늘 첫 번째로 인터뷰 참여해주시는 분은 지훈 신지훈님이세요. 그래서 신지훈님은 저랑 같이 저 밑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낭만투자 파트너스라는 블로그이자 미디어이자 커뮤니티를 같이 3년 전에 만들었고요.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이라는 맨 모짜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코치 분이 번역하신 책을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번역을 해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꽤 많이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보문고에서 제가 매대를 지나가다가 이 책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했는데 메인 매대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내시게 된 계기랑 그리고 이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좀 얻으신 인사이트 그리고 뭐 개인적인 계획까지도 한번 여쭤보고자 이번에 인터뷰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기술 세팅하고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전 들린데. 저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도 잘 들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낭만투자 파트너스 같이 코파운딩 하신 신지훈님 모시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이라는 책을 기점으로 하여서 좀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훈님 저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투자 파트너스 운영하고 있는 신지훈이라고 하고요. 낭만투자 파트너스는 이제 성중님과 함께하는 이제 부캐고요. 실제로는 챌린저스라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신사업팀 팀장 맡아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훈님은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만났었던 거는 투자자로서 만나셨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들 좀 초기 스타트업들 고성장하는 스타트업들 위주로 가셔가지고 오퍼레이터로서 롤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데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요 책 저한테도 선물 주셨는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근데 요 책을 쓰시게 된 계기, 번역하시게 된 계기랑 요 발간하게 된 그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2022년도에 낭투파에 제가 올린 글을 기점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뭐 CEO 스태프나 CEO 코치 같은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창업 생태계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CEO 코치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되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콘텐츠 중에서 이제 맷 모짜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글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희 블로그에다가 번역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되어서 과거에 이제 스윙에서 CPO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딜라이트룸에 일하고 있는 이제 우영님과 같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이 원 저자한테 연락을 해서 번역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책을 내보신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네, 요 없습니다. 단행본이라는 거를 내보시면서는 좀 어떤 경험이셨고 또 실제로 얻어가신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책을 하나 번역한다고 막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조금 더 좋은 점은 책을 냈다는 걸로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가 낭만투자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제가 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제 의견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준다는 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발간하신 게 한 달 정도 되셨죠? 네네, 그 맞습니다.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조금 재밌게 받으셨던 피드백이나 뭐 경험이 있으세요? 제일 뿌듯했던 것들은 이제 저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뭔가 제 책을 읽고 뭐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겨주셨을 때가 좀 뭔가 이게 되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샤라웃 좀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이제 이전 직장에 있어서 저는 그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낭만 투자 파트너스를 같이 하고 계시는 재구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생각은 항상 좋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강준일 대표님이 뭔가 음. 일했다라고 소셜 미디어에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 책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훈님은 사실 초기 투자사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셨고, 그 고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오퍼레이터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셔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국 시내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적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직접 번역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한국신과 그 미국신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혹은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 스타트업 씬에서 확실히 이거는 배울 수 있겠다라고 느끼시는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 낭만 투자 파트너스 운영진들과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한국이 미국의 투자 시장에 좀 더 후행한다라는 말을 종종 했었던 것 같은데요. 창업자 시장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장시키는 콘텐츠라든가 뭐 예를 들어 시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도 때문에 미국은 정말 그런 콘텐츠나 어떤 창업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의 그런 콘텐츠들이 한국에 일단 없다 보니까 어, 네, 뭐 가져오면은 일단은 네, 배울 것들이 가져오면 많을 좋을 것 수밖에 같다 뭐 이런 없다.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했었던 거고요. 어, 네, 질문이 뭐였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한국신의 한국신과 뭐 미국신의 뭐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뭐 그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되게 횡적으로 동일한 거여서 각 국가에서 동일한 어떤 방법론이라는 게 적용될 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음. 대한 포인트였었고 보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지금 어쨌든 창업씬 자체도 뭐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이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디벨롭된 방법론들을 많이 가져와서 한국에서도 전파를 하는 게, 컨텐츠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정리하면 미국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뭐 스타트업 VC 트렌드를 스터디를 하면서 한국에 가져온 경우가 많은데, 이 아비트라지를 좀 활용해 보고자 이번에 번역도 하셨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한국에서도 좋은 반영이 있고 좋은 피드백이 있는 걸 봤을 때 좀 가설 검증이 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좀 더 몇 가지 얹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인상 깊게 읽은 글이 이제 퍼스트 라운드 캐피탈의 이제 25가지 질문이라는 좀 되게 유명한 이제 글이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서도 되게 좀 뭔가 마이너하고 뭔가 실무에서 쓸 법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의 말을 믿지 말고 이제 고객의 행동이나 힌트를 찾아내라. 혹은 뭐 아무리 뛰어난 대표여도 실제로 뭔가 무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회피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마주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도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실무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은 원래 Founder to CEO라고 창업자가 어떻게 하면은 경영인이 될 때까지의 뭔가 그런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거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당연히 스터디를 하면서도 도움이 됐었고 뭐 제 주변에 뭐 이제 뭐 시리즈 A를 지나서 점점 더 CEO가 돼가는 대표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스타트업 씬에 관련된 해외 저서들이 한국에 번역됐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베노로이츠의 하드띵이라든지 뭐 제로투원 피터 틸 제로투원이라든지 조금은 약간은 원론적이거나 좀 더 큰 이야기를 다루는 게 많은데, 사실 이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플레이북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연 페이지는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된다,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완전 실무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냥 사업을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뭐 하나하나 사실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을 약간 플레이북으로서 두고서 운영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뤄봤고 좀 지훈님 개인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투자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스타트업 오퍼레이터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지훈님이 정의하시기에 이 스타트업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좀 어떤 거인 건가요? 뭐 제 정의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지 않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투자자로서도 역할을 하셨고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 씬을 바라보셨고 지금은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으로서 직접 뭐 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넘어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되게 이 일이 천직이라고 느꼈었습니다. 투자자라는 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게 이제 세 네.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뭔가, 어, 스타트업 VC로 넘어오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네. 학벌이든 경력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중졸이어도 열심히 창업해서 성공해서 엑시트하고 이제 이렇게 VC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VC에서 시작을 해서 되게 투자를 잘 해서 그냥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을 네.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세 번째인 투자를 잘 하는 거는 이미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결국 제가 제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 창업자한테 이제 선택받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좀 달성하는 게 제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고객인 창업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창업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제가 뭔가 제로에서 원, 뭐 10, 100까지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서 창업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이제 나오시게 된 계기가 투자 업계에서 나오시게 된 배경이 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직접 이 오퍼레이터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 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아 너네는 진짜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내가 직접 일해 보니까 뭐 이렇게 오퍼레이터 일하시면서 새로 발견하게 된 사실 같은 것들도 있으세요? 예전에 낭투파에 썼던 글 중에 이제 투자자였다가 창업자가 됐을 때 뭔가 크게 깨달은 세 가지 막 이런 글들이 좀 바이럴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그 2, 3년 전에 글을 한번 봤었는데, 지금도 그 글에 동의하긴 해요.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도 그 창업자의 속마음을 뭔가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뭐 사람이라면 중요해도 회피하는 일이 있다라고 뭐 유명 VC가 하는 말처럼, 이게 대표님들이 대표님들만 가지고 있는 진짜 고민, 뭐 회사 내에서든 뭐 회사 바깥에서든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사실 대표라면 주주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뭔가 알려졌을 때 뭐 어쨌든 주주니까 자기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부각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주라고 해서 투자자라고 해서 대표의 모든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안에 내부에서 봤었을 때 내부자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때 관심을 가졌었던, 그리고 우영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어떤 CEO 스태프라는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이면서 창업가의 백그라운드를 다 가진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분명 이때 이 지점에서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주주한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보면서 플레인 코치처럼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내부에 있으면 좋은 것 같다. 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C들은 아무리 이제 대표님들 찾아가서 막 술자리 하고 저녁 먹고 해도 결국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대표 있는 술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는 저희 가설이 무너지는데요. 저는 열심히 찾아가면은 그래도 속마음 좀 알려주시겠지 싶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시작부터 좀 출발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또 그 반대로 궁금한 거는 스타트업 오퍼레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제품을 만드시거나 사업 개발을 하시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모르는 투자 씬에 대해서, 사실 투자 씬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그런 오퍼레이터 분들한테 투자자 관련돼서 혹은 투자 산업 관련돼서 뭔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라면은 좀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자자가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제품을 만들고 창업을 했을 때 느꼈던 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변에 정말 친한 이제 투자자 지인이 없으신 경우, 여기서 투자자라고 말하는 건 스타트업 투자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VC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선망하는 존재고, 뭐 되게 무서운 존재고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투자자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투자자들하고 뭔가 막 그렇게 다른 건 아니고 또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을지를 결국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VC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네, 그냥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별거 아니다. 그런 조언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많이 드렸는데 지훈님의 좀 개인적인 비전,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저도 제 길을 찾아 나가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사업과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결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건 조금 더 이런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리고 좀 더 팬시한 산업이 아니라 되게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 산업들에서 낙후된 산업을 이제 옛날에는 DT,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AI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생산성이 되게 높아져서 AI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점프를 넘어선 퀀텀 점프 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낙후된 산업을 AI를 통해서 뭔가 혁신시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적인 축에서는 이 투자적인 축에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유관한 밸류체인이라든가 뭐 유관한 기술들에 있어서 어디에서 좀 기회가 있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네, 사업과 투자를 계속해서 반반씩 병행해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